상위 1% 부자의 통찰력, 사이토 히토리 지음, 정연주 옮김. 지은이 사이토 히토리 씨는 건강식품회사 긴자마루칸의 설립자이다. 일본 최고의 부자로 불린다. 토지와 주식 관련을 제외한 매년 사업소득 납세액이 일본 1위로 알려졌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 연속 납세액 베스트 10이라는 일본 신기록을 수립했다. 누계 납세액 또한 2004년까지 합계 173억 원을 달성해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겼다. 즐거운 마음가짐과 경제적 풍요에 대한 조언을 담은 책들을 다수 출판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운, 세상의 이치를 터놓고 말하다, 1% 부자의 법칙 등이 있다. 시작하며 사람이 좋기만 해서는 풍요롭게 못 산다. 당신은 누군가의 속셈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자기 일의 미래를 통찰할 수 있습니까? 세상 뉴스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행동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통찰하지 않은 채로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올바르게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부자의 통찰력을 기르려면 그저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통찰력 공부를 시작합시다.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찰력이 없으면 호구되는 세상. 파트 2,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통찰력. 세 번째는 상위 1% 부자가 되는 통찰력. 네 번째 파트는 통찰력 있는 상위 1% 부자들의 세계. 다섯 번째로 인생의 즐거움을 통찰하는 법. 이렇게 5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끝맺으며 배워서 더 멋진 당신이 되라. 천을 파랗게 물들이는 염료의 재료를 쪽이라고 하는데 이 쪽을 용기에 풀어서 거기에 흰 철을 담가 파랗게 염색합니다. 쪽 자체는 그다지 파랗지 않습니다. 용기에 담근 천도 처음에는 쪽과 비슷한 색을 띠지만 천을 용기에서 꺼내 공기에 노출시키면 약간만 푸른빛이 돕니다. 그 천을 다시 용기에 넣었다 꺼내서 공기에 노출시키는 작업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선명한 푸른빛으로 염색됩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푸르다고 합니다. 제 제자나 저와 만났던 사람들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저는 히토리 씨에게서 이런 내용을 배웠고 세상에 나가서 배운 내용을 실천해 봤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제가 쪽이라면 제자들이 쓴 책은 쪽보다 더 푸를 수 있겠지요? 제자들이 쓴 책은 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실험한 다음 쓴 내용이니 제가 쓴 책보다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히토리 씨,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당신 제자들은 당신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히토리 씨와 만날 수 없어서 안 된다는 식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러저러해서 나는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들 태어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나는 행복해질 겁니다 하고 신과 약속하고 이 세상에 나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저와 만났건 만나지 못했건 당신은 행복해져야 합니다. 만날 수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행복을 운에 맡기고 하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히토리 씨와 만날 수는 없지만 제자가 쓴 책이 있다. 히토리 씨의 책을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쪽으로 삼으면 됩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세상에 나가서 실험해보고 다시 책을 읽은 다음 실험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저는 마쓰시다 고노스케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링컨이나 다양한 인생 선배를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과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남긴 책이 있으니 나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날 수 없으니까 안 된다 라고 말하다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이에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러저러해서 좋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배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좋은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쓴 책이 있고 제자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쪽이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외에도 당신의 쪽이 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세상과 만나서 그것을 쪽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쪽 용기에 들어갔다가 사회에 나가서 실험을 해보고 다시 용기에 푹 빠져본 다음 사회에 나가서 쪽 이상으로 푸르른 당신이 완성됩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 인생은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되고 난 다음을 생각하라. 저는 얼마 전에 영어 통역사가 되고 싶다는 한 남성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통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왔지만 시험을 칠 때마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만났을 당시에도 그가 시험에 막 떨어졌을 때여서 다음에는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통역사라니 대단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다는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통역사가 된 다음 취업할 곳은 있나? 요즘에는 영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다 귀국한 사람들은 영어로 잠꼬대를 하거나 먼저 영어로 생각한 다음 일본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 만큼 통역사가 되더라도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통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일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면 일자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물며 몇 번이나 시험을 치고도 떨어지는 중이라면 말이죠. 물론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각오를 한 다음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통역사가 되고 싶다는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도 전부 되고 난 다음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가진 모습은 멋지지만 통역사가 된 다음 일도 제대로 생각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러자 그는 뭔가를 깨달은 듯이 시험에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저는 완전 운이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파할 때까지 운이 좋아 좋다고 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쉽게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달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설마 이렇게 되리라고는 한 일이 벌어져서 곤란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감한 일이나 거북한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당신의 실수를 신이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니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본질을 간파하는 힘입니다. 당신 업무의 현실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속셈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소문들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현재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간파할 힘. 통찰력이 없는 채로 사회에 진출하면 인생은 비참한 서스펜스 드라마가 됩니다. 하지만 통찰력을 길러두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통찰력 기르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 될 뿐입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통찰력 이야기는 제가 제자들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가르치던 내용입니다. 가르쳤다기보다는 잡담 삼아 이야기하던 것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즐거운 인생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데다 특이하기까지 한 저의 제자로 들어올 만한 사람도 역시 독특한 사람들이라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일반인에게는 쓸모없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통찰력 이야기를 책으로 쓰거나 강연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것저것 어슬렁거리면서 일반인들과 잡담을 나눠보니 통찰력 이야기는 모두에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통찰력 기르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인생은 즐겁게 사는 것이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삼국지는 옛날 중국 고전소설로 제갈공명이라는 대천재가 등장합니다. 제갈공명은 방위, 방향 등의 점술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저는 어린 마음에 이 사람을 이기고 싶다고 생각해서 점술부터 중국 병법, 육도삼략에서 손자병법, 오자병법까지 전부 공부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제갈공명을 이겼어. 왜냐하면 제갈공명은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없는 녀석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정말로 인생이란 올바른 것보다 즐거운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진지하게 그 녀석을 이기고 싶다고 말하거나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놀이 삼아서 이거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놀이를 만들어 제갈공명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보거나 이거라면 마쓰시다 고노스케한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학력이라면 제가 마쓰시타 고노스케를 이겼습니다. 마쓰시타는 초졸, 저는 중졸이니까요. 귤 이야기로는 패배했지만 얼룩말 롱코트로 이겼으니 현재 2승 1패라고 할까요? 이처럼 즐거운 일을 만들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만이라도 이겼다, 이겼어라고 좋아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인생이란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던 그건 자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모으는 것이 정말 당신의 인생에 필요한 일입니까? 유명해지면 의외로 부자연스러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뒤늦게 이런 인생을 바란 것이 아니었는데 라며 후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한 번쯤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명하지 않더라도 매일 즐거우면 그걸로 됐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잡담을 하는 등 매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한 이야기는 녹음해두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라고 반응한 내용이 이런 형태로 책이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유명해지고 싶다든지 작가가 되고 싶어서 책을 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자유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유명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등에 등장하면 어디에 가도 사인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거나 합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받으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강연회에서 관객 1000명을 앞에 두고 이야기할 기회를 얻는 것은 감사하지만 저는 카페 같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쪽이 훨씬 성격에 잘 맞습니다. 그런 만남이 저에게는 최고의 여가 활동입니다. 마음대로 즐겁게 산다. 이것이 정말로 좋은 인생입니다. 좋은 단어를 골라 1000번씩 말한다. 말에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단어에는 좋은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컵 하나에 비유해 봅시다. 단어를 1000번 이상 말하면 마음속에 좋은 기운이 그만큼 들어옵니다. 예컨대 눈앞에 컵이 있고 그 안에 탁한 물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신기하게도 하룻밤 동안 컵에 퐁당퐁당 깨끗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탁한 물이 깨끗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단어를 1000번 말하면 마음속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다. 좋은 일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지만 만남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만남, 만남, 만남이라고 1000번 이상 말하는 겁니다. 만남, 만남, 만남. 만남이라고 말하다 보면 만나려면 나가서 마주쳐야 하는구나. 여기서 멍하니 있어봤자 만날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라고 깨달아서 자, 어디든지 좋으니까 나가보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밖으로 나갔다가 어째서인지 만남이 성사됩니다. 만남의 깨달음은 제가 직접 겪은 일로 사람마다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말 속에 좋은 기운이 기적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1000번 이상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이에 사랑이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와 이잖아 라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아와 이입니다. 일본어로 사랑이란 아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아와 이, 히라가나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아, 이, 우, 에, 오의 처음 두 글자로 이루어진 사랑. 그렇다는 것은 사랑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사랑이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입에 올리는 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꽤 재미있는 생각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1000번 이상 말하다 보면 이런 것을 깨닫고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듯
한 단어를 1000번 이상 말하면서 좋은 기운을 마음에 심어보면 매우 심오하고 재미있으면서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아군으로 삼는가 적으로 돌리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멋진 말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기 쉬운 말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말버릇이란 예를 들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라는 식입니다. 이왕 말을 해야 한다면 돈이 없으니까 힘내자 라고 말하는 쪽이 좋습니다. 말을 적군으로 돌리시겠습니까? 아군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고마워요 나 감사합니다 라고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아군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기쁘다 라고 말하면 다시 기쁘다 라고 말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다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단어를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우는 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하면 다시 징징거리고 싶어지는 일이 반드시 터집니다. 듣는 사람도 좋은 기분이 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니 좋은 말을 아군으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